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검찰청장 존립위기에 처한 윤석열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사부 조미연 부장판사의 손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청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신문하는데요. 광주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5년 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그리고 서울고법 등을 거쳐 다시 수원지법에서 근무한 뒤 2018년 서울행정법원으로 임지를 옮겼는데요. 조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 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5개금지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2016년 수원지법 가정법원 근무 당시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무재 삼성전기 상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아 1심 판결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이 자신에게 부과된 7천여만 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금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주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해왔고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이 심리에만 집중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그런데 29일 느닷없이 친일 맛집 조선일보에서 조 부장판사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는 단독 보도를 냈는데요. 그것도 윤 청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 하루 전에 말입니다. 이들은 몹시 불안한 모양입니다. 누가 봐도 특별한 성향 없이 중립적으로 심리에만 집중해온 판사를 심리 하루 전에 이토록 흔들어대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조선일보는 윤석열 청장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건을 들춰내며 마치 문제가 있는 판사인 양 표적 보도를 시작했는데요. 사건도 가만히 뜯어보면 합리적인 판결이고 직위 해제당한 공무원의 화풀이 고발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자신이 판결한 직위해제 소송과 관련해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이 재판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가 변론 제기 신청을 거절하고 증거 제출 신청을 불허하면서 왜곡된 판결을 게재했다며 지난 3일 그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심판관리관이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판관리관이 판사 출신의 전문가로서 사건 처리나 또는 위원회 내부의 사건 처리 절차 규칙의 개선과 관련해서 전문가로서 그리고 정의감을 가지고 일해온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처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문제나 삼성물산 등등의 중요 사건에 관해서 중요하게 기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제가 심판관리관에 대해서 조치를 한 것은 심판관리관실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직 내에 갈등이 있었을 때는 기관장의 어떤 책임도 있고 또 간부와 직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조치를 한 것은 그런 갑질 신고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 잠정적으로 직무 정지를 한다는 것이고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충분한 어떤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정식 징계나 감사 개시 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2014년 9월 외부 개방형 직위인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임명된 유 전 관리관은 2018년 10월 다수의 직원이 그에 대한 갑질 신고를 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는데요.
이후 공정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은 공정위 내부 비리 의혹을 제기하자 공정위가 갑질 신고를 조작해 자신을 내쫓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을 맡은 조 부장판사는 유 전 관리관이 내부 감사 과정에서 조사에 불응한 면도 있고 관련자를 고소고발하는 등의 행위를 봤을 때 직위 해제의 필요성이 있었다며 직위 해제 처분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절차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그에 대한 감사 청구도 신청한 상태인 겁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거죠? 마치 문제가 있는 판사가 윤석열 청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맡은 것처럼 요란을 떨어대고 있는데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됩니다.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으니 제대로 잘 결정하기 바란다 라는 무언의 압력인 건데요. 또 집행정지 결정이 기각되면 문제가 있는 판사의 판결로 이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를 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읽힙니다. 제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그 수가 너무 낮아 다 읽히는데요. 조선일보도 답답하겠죠. 그리고 공들이고 미뤄졌는데 여기서 끝나게 되면 투자한 비용이 아까울 테니 그럴만도 할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의 운명이 여기까지인 걸 어쩌겠습니까? 능력도 자질도 안 되는데 오래 버티며 끌고 온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일보가 미리 우리에게 판결의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듯 보입니다. 윤 청장은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리기일에 불참하는데요. 윤 청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29일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30일 재판에 윤 청장은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도 기각될 걸 아는 거죠. 재판에는 윤 청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 변호사와 이서궁 변호사만 참석할 예정인데요. 윤 청장은 이날 오전까지 변호사들과 고심한 끝에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측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판사 출신 이호경 변호사와 이근호 변호사가 재판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호경 변호사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서울행정법원 측이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문 당일인 30일이나 다음날 1일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청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지만 법원이 직무집행 정지 효력을 멈추더라도 2일 열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 또는 해임을 의결하면 윤 청장은 검찰청장직을 잃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